백신을 맞는 나라들이 하나둘 늘고는 있지만 좀처럼 가속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물량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7년이 걸릴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문제입니다. 원래 이번 달 중순에 온다던 화이자 백신은 도착이 더 늦춰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4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나머지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입니다. 공급 시기를 확정지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유일합니다. 국내 업체가 생산한 물량을 받기로 했습니다. 150만 도즈에 대해서는 2월 마지막 주에 공급 일정이 확정이 돼서 유통이나 배송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은경 청장이 백신 도입 시기를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래 계획은 요양시설 고령층과 종사자들이 맞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이 나왔습니다.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해 고령층에 면역 효과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국과 인도 등은 만 65세 이상도 접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만 65세, 폴란드는 만 60세, 벨기에는 만 55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스위스는 아예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임상시험 자료를 보고 각 나라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신 접종을 멈췄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낮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약처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자료도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허가가 나오면 예방접종 전문위에서 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전문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효과가 없다는 증거 역시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백신을 고령층 접종해서 뺄 이유가 없다고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접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모레 허가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순 첫 백신으로 들어올 예정이던 화이자 백신에 대해선 아직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백스 측과의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며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던 백신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백신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정부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최승훈 기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1억 3,165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 78억 명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량이 부족해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전 세계가 집단 면역을 이루는데 7년이 걸릴 거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와 중국 백신을 사들이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12개가 넘는 나라에서 러시아산 백신 접종이 곧 이뤄집니다. 러시아 백신은 지난해 8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세계 최초 수식어를 붙였다가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 92%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귀하신 몸이 됐습니다. 그동안 계획이 없다던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변이라거나 공급의 이슈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추가 백신에 대한 확보 필요성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산 백신도 바레인과 이집트 등 14개 나라가 샀습니다. 다만 나라별로 효과 차이가 너무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접종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백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종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너무나 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떠한 고려도 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편 우리 기업인 한국코러스는 러시아 백신 1억 5천만 회분을 위탁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가 아닌 중동에 공급할 물량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임소라 기자와 지금 백신 진행 상황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 백신까지 도입을 검토하는 건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얼마나 불확실하다는 건가요? 백신을 사기는 했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네, 오늘 처음으로 확정된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 물량인데요. 이걸 빼면 대부분의 백신 도입 일정은 1분기에 들어온다, 2분기에 들어온다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2분기면 4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봄에 오나 했는데 반팔 입는 여름 초입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 물량도 시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2월 초중순에 온다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에서야 방역 당국은 행정 절차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4일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다고 밝혔죠. 지금 집단 면역은 오는 11월까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뭔가 늦춰지면 이 목표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백신을 종류별로 분산 구매를 했지만 공급이 특정 시기에 몰리거나 미뤄지면 안 된다는 얘긴데요. 2분기 말까지는 비어 있다가 3분기에 확 몰아서 받는 그런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2분기부터 도입 예정인 얀센과 모더나도 도입 시기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3분기에 화이자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목표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뭔가가 확정되지 않았다, 또 늦춰졌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면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백신 도입 시점을 협의를 해야 하고요. 예. 또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아가 메시지를 일관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정 백신 도입 시점과 관련해서 행안부, 질병청, 중대본 등의 말이 다르거나 서로 조율 없이 메시지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